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강지호 기자,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해드리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네. 내가 인사도 안 하고 농담부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야. 왜냐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우리가 인사를 했으니까 예,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본 게임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맞다. 인사 안 했구나 싶어서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김혜경 여사 재판 다녀오셨죠? 오늘 김혜경 여사 재판을 다녀왔고 오늘은 9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일찍 가셨군요. 오늘 되게 일찍 갔어요. 예. 그러면은 5시에 재판이 끝났다고 하던데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열렸단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았고 오전에 9시 반에 시작해서 한 10시 15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10시 15분에 끝났으면 나머지 5시까지는 또 뭐예요? 그동안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얼마 하지 않고 중단했다가 예. 오후 넘어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시작을 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배모 씨가 원래 나오기로 했거든요. 증인이죠. 증인으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2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놀다가 다시 이제 재판장으로 들어간 거죠. 야, 근데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됐어 나오지 마. 그냥 증언 안 듣고 그냥 진행해 버릴게 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실제로 보면 재판 지난 8월에 끝나려고 했거든요. 원래 결심을 그때 하기로 했었었죠. 네, 그때 결심을 했다가 그래서 9월 달에 10월 달에 선고를 그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론 재개가 되더니 그러더니 지금까지 또 재판이 이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그때는 증언을 안 하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석 안 하면 벌금 물잖아요. 예. 원래 벌금이 걸려 있다가 오늘 다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또 없애주셨습니다. 참. 나오면 없애주시더라고요. 참. 자,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배 씨가 출석하는지 여부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주된 내용이 뭐 오전하고 오후를 좀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오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 재판이 늦어졌습니까? 문서 제출 명령 관련돼 가지고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하고 녹취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녹취록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 녹취록 이야기를 하고 이 오후에 이 녹취록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문서 제출 명령 이와 관련해서 문서가 몇 개가 왔고 그렇죠. 문서 내용이 무엇이고 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 나왔었고 예. 그다음에 녹취록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녹취록 튼 건 오후에 들었고 오전에도 틀어줬는데 오전에는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집을 해서 좀 크게 키워줄 수 없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 측에서도 자기 사무실 안에서 작은 스피커로 들리면 잘 들린다. 아니면 이어폰을 꽂으면 잘 들린다. 근데 아마 재판장이 크기 때문에 재판장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건 오후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로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이 원래 마지막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늘 결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늘 결심 끝내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결심을 끝내 못했고 다음번에 이제 10월 24일 날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예. 11월 14일에 선고를 하기로 잡혀 있었습니다. 11월 14일 날 선고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도
11월 15일, 11월 25일 뭐 이렇게 잡혀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랑 거의 가까이 바로 붙여서 뭐 하고 선거법 있어요. 재판 하나 예. 하고 그다음에 김문기 모른다 그 재판이잖아요. 네, 김문기 모른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갑자기 이거 위증교사. 위증교사 사건. 이게 요새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위증교사 사건하고 각각 15일, 25일 날 재판이 있는데 그다음 14, 15, 25 나란히 이렇게 선고가 나오겠네요. 원래 변호사 측에서 아직 내용이 안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추석이 있었고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요청을 했는데 중간중에 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내용이 안 온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주 뒤에 하는 거 말고 3주 뒤에 합시다 하니까 이제 판사님께서 우리 지금 개인적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10월 말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24일 날 합시다 해서 24일 날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월 말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0월 말에 갑자기 뭔가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바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10월, 11월 달에 사표 내요. 사표를 낸다고요? 네, 판사 그만둔다고. 아, 나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만두는 사람의 재판이 그 판사가 그만둘 거야 이번에 곧. 만약에 그만두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재판 끝까지 해주세요 할까요? 아니겠죠. 다른 사람 바꿔주세요 할 거 아니야. 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재판을 끝내주고 가세요라고 하지만 예.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을 끝내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사표 내기 전에 끝내겠다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에도 이게 심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바득바득 10월 달에 11월 달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왜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예. 이거 재판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10월 달에 지난번에 결심을 하고 마무리 진 거. 그렇죠. 요즘에 좀 판사님들께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재판 사표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판사들 인사는 1월, 2월이에요. 그래서 원래 막 재판부 바뀐다는 것도 막 1월 달 바뀐다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하자면 11월까지나 12월까지는 재판이 계속 가요. 계속 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선고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하는데 그걸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표 내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사표 내려고 이 재판 해놓고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는 10월 달에 뭐 재판 내부에 바쁜 게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재판부였나요? 그 재판부도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 시간을 더 끌면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 빨리 마무리 지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 자기가 중요한 재판 또 맡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 말은 제가 볼 때 중요한 재판을 맡는다가 아니라 우리 재판부 안에 누구 하나 그만둘 거야. 난 이런 이게 이상한데. 그런데 하필이면 날짜가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25일로 맞췄다.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이거? 그럼 겹쳐 있어요, 이 결심. 선고가. 야, 이거 참.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썸네일 제목이 이겁니다. 김혜경 법카 재판, 재판부 행보가 수상하다. 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장영진 TV에서나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판사가 판사 그만두려고, 사표 내려고 이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 다른 데서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자, 그럼 오늘 재판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까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우선 이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밥 먹고 그랬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금융기관 또는 결제 대행사단에 제출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어디에 썼니, 몇 시에 썼니, 어디서 썼니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렇죠.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이 식당에서 누가 밥 먹었는지 하니까 뭐 매출 전표라든지 이런 것도 싹 가지고 와라. 그렇죠. 일일이 증명해 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 카드 결제 어디 있었고 그리고 현금 결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리고 증인들이 막 얘기를 막 했을 거야. 누구는 현금 쓰고 카드 긁고 각자 계산했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증인들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이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막 보수에서는 뭐 4천만 원이다, 2천만 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 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상하게 막 나와가지고 김혜경 여사 뭐가 재판이 막판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둥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상하기는 하나 딱히 김혜경 여사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거나 뭐 4천만 원, 2천만 원을 다 밝히겠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군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증인들의 말의 신빙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증인들의 말에. 증인들의 말에.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했다던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뭔가 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뭐 뉴스도 찾아보고 오늘 재판장에서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간접 증거잖아요. 말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다른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카 사건 재판은요, 쪼개기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도 법카 사건, 법카 재판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의 법카 재판이라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법카 재판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선거법 위반 법카 재판 하나, 공금 유용 재판 하나. 사실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어서 기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검찰이 이걸 일부러 쪼개놨어. 그만큼 괴롭히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뭐 하나로 기소를 해가지고 뭐 그럴싸한 얘기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기소하겠다 라거나 이거를 기소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다음번에 묶어가지고 더 크게 해서 하나 기소하겠다. 즉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번 기소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쪼갠 거예요. 검사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혜경 여사 이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국회의원 부인 2명인가 3명인가한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부인하고 경기도지사 부인하고 만나서 밥 먹은 거야. 근데 하필 그때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부 행위가 돼버린 거야.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인 개념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크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은 건데 이게 기부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모 씨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선거법 관련돼서 위반되는 사항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를 수밖에 없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나가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 2021년 8월 달. 대선은 언제 있었어요? 예, 2022년 3월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6개월도 더 전이고 이때는 아직까지 윤석열은 정치 나가겠다고 한 적도 할 때도 아니야. 애매할 때라고. 근데 이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부인한테 우리 밥이나 한번 같이 먹을까요? 해서 밥 먹은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액수도 많지도 않아. 10만 원이야. 그렇죠. 10만 원. 근데 이것도 국회의원 의원 2명만 10만 원이 아니고 운전기사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이야. 그렇죠. 친구끼리 술 먹어도 그 정도 나와요. 예. 이게 밥 먹은 건데 5명이 밥 먹은 건데 이게 게다가 김혜경 여사는 자기 거는 자기가 냈어 또 카드로.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냈고 나머지는 뭐 저 사람이 내딘가 말딘가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선거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뭔가 구성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이렇고 공금 유용 사건은 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 경기도 법카를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법카 유용이다, 법카를 썼다라고 해서 문제되면 뭐가 되냐면 환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액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기껏 해봤자 아주 커봤자 뭐 100만 원이고 뭐 더 크면 1000만 원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 보통 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뭐냐? 환수. 돌려주세요. 안 돌려준다? 그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거잖아. 환수만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선거법 위반 하나 더 건 거예요. 제가 이 재판을 봤었을 때 되게 유치하다? 유치하다가 아니라 되게 쪼잔하다라는 생각이 쪼잔하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잘못을 하고 복화를 잘못 썼으면 혼나고 뭔가 해야 되긴 하겠죠. 네. 판가름 내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1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양평고속도라든지 뭐 조단이야, 조단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억 단위고. 그런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원짜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검사들이 웃기는 거야. 이재명은 10만 원까지 털면서 김건희는 줘 이런 것도 안 터는 이게 검사 새끼냐고.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 사람 새끼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들은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러니 개새끼라고 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자 이건 김혜경 여사 이번 이 사건 말입니다. 혹시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예.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180일? 예, 180일, 6개월이에요. 예. 6개월인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소를 그때 못하면은 이제 더 이상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합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 건 어떻게 했다? 예. 기소 중지로 1년 3개월을 때려 놓아요. 한참을 끌다가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하자면 2022년 9월이면은 공소시효가 끝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1년 3개월에 있다가 작년 초쯤에 이 사건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딱 10만 원 요거를 딱 물고 늘어져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군대 같은 경우에도 탈영병들 계속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없다고 네. 그러잖아요. 탈영병 네. 같은 경우에. 복귀하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로 했던 사람들 다 복귀하라고. 그래서 복귀 명령. 예, 그렇죠. 이것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틀리죠. 아, 그래요? 틀린 거고 기소 중지는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이 정치적 상황 봐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있게끔 하려고. 즉 이거는 달리 말해서 이재명한테 너 굴복 안 하면 네 마누라도 내가 괴롭힐 거야 라고 협박을 하려고 만들어둔 거예요. 실제로 기소라든지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구속영장 막 신청되고 하는 그 무렵이었어요. 이게 되게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내용도 보면 되게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쪼잔하기 그지없는 것이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의 모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부인 3명, 그 다음에 운전기사, 변호사 등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합쳐서 10만 4천 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인당 2만 원인 거예요. 인당 2만 원. 그러니까 요새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10,000원 이하는 배달 안 해주잖아요. 제가 주말에 네. 분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집에서. 3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식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먹었다고 이게 이제 기부 위반이다라고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김혜경 여사는 당시에 자기 거는 자기가 계산하고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거 계산하고 내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내고 가련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치인 부인이잖아,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는 그냥 내가 계산하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 정치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내가 남한테 밥값을 내는 것도 이상하고 안 내는 것도 이상하고 내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뭐 얻어먹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본인 거는 본인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배모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님이 물어봐요. 이제 불렀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그 피고인,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죠. 김혜경 여사가 너한테 혹시 뭔가 지시했었던 사항이 있었니? 아니면 뭐 돈을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 게 있니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모 씨가. 그러니까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내 거 먹은 건 내가 낼 테니까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건 거지.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털컥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배모 씨 같은 경우에도 아니 김혜경 여사 본인은 본인 걸 내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네. 있냐면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그 증인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김혜경 여사가 선거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돈 건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고 갔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지시사항도 없고 뭔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김혜경 여사가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선거법 자체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 빠삭하게는 모르겠죠. 빠삭하게는 몰랐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판사님도 그러거든요. 자기도 이 재판 준비하기 전에는 이 대선 선거법에 대해 자기도 잘 몰랐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나서 확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피고인이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지. 예. 이것도 판사가 좀 억지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상하네. 이게 뭐가 있냐면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뭘 빠삭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예. 내가 얻어먹어도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기고 내가 사줘도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잘못 얻어먹으면 김영란법에 걸려. 잘못 사줘도 김영란법에 걸려. 잘못했다가 선거법에도 걸려. 그런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잘 모르겠어. 예. 그러면 어떻게 했지? 뭐가 제일 좋아? 그냥 내 거는 내가 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인들도 정치인 부인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했겠지.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 거야. 참 이거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에 대해서 지금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캐물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캐묻지는 않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그 김혜경 여사가 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직선거라든지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냐 했을 때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추측형이에요.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김혜경 여사 실제로 빠삭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냐 잘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추측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판사가 이걸 물어봤다는 것도 사실 조금 그런 것이 김혜경 여사가 이에 대해서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 신문을 거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한다. 이게 그냥 나한테 그냥 몸에 익어 있다. 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내 거 먹은 건 내고 왔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김혜경 여사가 선거법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따질 필요도 없어. 첫째,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게 제일 우리는 그 범죄 의도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선거법 같은 거는 선거와 관련하여란 말이야. 선거와 관련하여야 되는데 나는 내가 먹은 건 내고 왔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라는 말은 선거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랬으면 그것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굳이 김혜경 여사가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이 재판에서 더군다나 재판 말미에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재판 내용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판사 이 태도가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수상하죠.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자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배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도 제대로 해설을 안 해주는데 그 법조 기자들은 뭐 한다고 이게 법조 기자들인지 몰라.
이거를 이런 걸 해설해 줘야지. 오늘도 법조 기자분들 한 16명 정도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뉴스 기사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던데요. 예. 얼빵하다 얼빵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은 현금 결제 금융거래 내역엔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구형도 연기 법 객관적 자료 회신 아직 요런 기사가 났어요. 자, 이 두 기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김혜경 여사 쪽에 불리하게 뭐가 진행되거나 구형이 또 연기가 됐다? 이 뭐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 구형 또 연기라는 거는 또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질질 끄나봐 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기사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가 사실 제가 좀 제일 찝찝한데 이 부분인데 뭐라고 합니까? 식사 동석자 내 밥값은 현금 결제 금융거래 내역엔 없어. 자, 이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 식사 동석자가 허위 증언, 거짓 증언을 했다, 위증을 했다 이 말이던가요?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그 변호사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 현금과 관련된 부분. 이게 포스기 내역을 뽑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식사 동석자가 내 밥값은 현금으로 냈다라고 했는데 금융거래 내역은 없다 하면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왔다는 얘기인가요? 받아온 거죠. 받아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야 여기에 현금거래 없잖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현금거래라는 거 자체가 변호사가 뭘 하냐면 우리 그 막 술집 하거나 혹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사실 통상적으로 현금을 내면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있기도 하고 매출 누락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현금 영수증 매일 하세요? 아니죠. 저는 거의 안 하죠. 저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현금 영수증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안할 있고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받아온 것 중에 18일부터 29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사용 기록이 없대요. 이 포스기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내 식사값은 현금으로 냈다라고 진술한 그 동석자 아마 국회의원 부인이겠죠? 예. 국회의원 부인의 진술이 있었어요. 김혜경 여사 진술이 아니고 동석자, 그러니까 여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혜경 여사는 내 밥값은 내가 냈고 내 카드로 긁었어라고 했으니까 그 게임 끝났어. 예. 근데 문제는 동석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인이에요. 증인한테 너는 네 밥값 없겠니? 라고 하니까 제 현금으로 냈는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 가게에 가가지고 거래 내역을 쭉 해보니까 현금으로 냈다는 기록이 없더라. 없다. 예, 판사가 그래서 없어! 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현금 기록은 누락도 많이 돼요. 그치, 많이 되지. 현금 낸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는 건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죠. 그 밖에 거는 기록에 안 남긴 경우 많아요. 보통 거기서 이제 소소하게 좀 남기신다 그러더라고요. 세금 떼먹는다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제법 그 많아. 거의 거래 관행이야. 우리 옛날에 옷 살 때 동대문만 가더라도 다 현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거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 자영업자가 탈세를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검사들도 참 못됐네. 왜냐하면은 검사들 니들 특수활동비다 현금으로 쓰잖아. 니들 현금으로 쓸 때 그쪽에 가게에서 10% 까주는 거 기억 안 나? 그거 왜 그러는데 왜 10% 까주는데 그래 안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그런 거래 관행이 꽤 많이 있다는 것쯤은 알지. 이거는 검사가 그런 거래 관행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마치 좀 이걸 말이 희한하게 꼬은 거죠. 베베 꼬은 거예요. 베베 꼰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 내역을. 근데 이 18일부터 29일까지는 현금 거래 내역이 없는 거예요. 가게에? 그 가게에. 근데 근데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요,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요, 이상하잖아. 이거 뽑아온 게 이상하잖아.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현금 그 내역들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영장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영장을 다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기재가 안 된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다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좀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 거래 내역 내라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뭐 가져갔겠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내라 그러면 카드 거래 내역만 내요. 현금 거래 내역은 잘 안 내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 상인들이.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사가 나온 요 기사, 재판부 따로 현금 결제됐다고 회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공판의 증인이었던 뭐 그 A 씨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다툼의 핵심이 뭐 나왔다라든 그랬는데 보니까 금융정보 제출 명령이 회신이 왔는데 현금은 회신이 따로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치 증언의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오바라고 봐야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상가에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좀 헷갈리실 것 같고 또 오해나 착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가 따지고 있는 거는요 김혜경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아닙니다. 주요 증인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주요 증인이라고 하면은 누구겠어요? 배모 씨라든지 조명현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따지는 거는 그날 식사에 온 사람, 참석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건 내가 내고 갔어 라고 말하고 갔는데 그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냐는 거지. 예, 맞습니다. 주요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참고인 증언을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2번이나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다음번에 연기하면 3번인데 그 다음번에 연기하면 3번인 거죠. 이게 원래 9월 달에 하려고 한 거, 8월 달에 재판을 하려고 한 거를 9월 달에 재판을 재개를 했고 10월 달에 또 재판을 열었는데 이걸 또 10월 24일을 또 한 번 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인, 그러니까 모 국회의원의 부인인 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3번 연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심이었어요. 결심인데 이제 시간을 미뤄가지고 다음번으로 이제 10월 24일로 민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14일 날 이제 선고를 내린다라는 거죠. 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꼭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죠? 이 식사 자리는 2021년 8월 2일입니다. 이 식사 자리가 2021년 8월 2일에 있었어요. 자,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부인 3명이 참석을 합니다. 자, 여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국회의원의 부인이 3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아이씨, 거꾸로 됐다. 아이씨. 자, 이거 왜 이렇지? 예. 국회의원의 부인이 3명이 참석을 한 거야.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부인이에요. 부인 3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내 돈은 내 거는 내가 내고 갈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 부인 3명 중에 이 중 1인 A씨, 이 사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겁니다. 국회의원 부인 3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난 현금으로 냈어요. 현금으로 내 거 내고 갔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예.
자, 그 해당 식당에 매출 전표를 싹 긁고 온 거예요.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매출 전표를 싹 긁고 온 겁니다. 자, 김혜경 여사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매출 전표를 가져온 게 아니고 국회의원 부인 중 한 사람, 즉 증인 중에서도 참고인에 해당하겠죠. 참고인 증인의 신빙성을 확기하기 위해서 식당 매출 전표를 싹 긁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3번을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김혜경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3번 연기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 진술이 아니고 다른 증인 중에서도 참고인, 그것도 그냥 그날 밥 먹으러 참석했던 사람, 밥 먹는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테스트한다는 건데 그것도 딴 진술도 아니야. 저는 제 돈은 제가 내고 갔어요. 이 말이거든.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당 매출 전표를 다 긁고 오고 그거를 3번이나 다 긁고 오기 위해서 3번이나 재판을 연기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거 지호 씨는 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자, 의도적으로 연기한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언론사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질질 끈다. 김혜경 여사 재판 질질 끈다 이 얘기 하는데 사실 저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도 김성태 변호사가 준비가 제일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는 김성태 변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판사가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싶더라고요. 기사를 잘못 읽으면은 김혜경 여사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꼼꼼히 따지고 보면은 김혜경 여사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약간 변죽이야. 그러니까 좀 주변 인물. 주변 인물들. 딱히 중요한 증인도 아닌 사람의 증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3번이나 연기하고 압수수색 영장 2번씩이나 발부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을 끌어서 딱 재판 날짜를 언제로 잡았다? 11월 14일로 잡았다. 딱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재판이 14일인가요? 그 15일 아니죠? 15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딱 맞췄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의도가 있는 걸로 안 보이십니까? 예. 근데 만약에 제 가족들이 이제 나는 내가 선고를 받아서 유죄를 받아도 타격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근데 내 가족이 그렇게 유죄 선고 받으면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왜 검찰이 이런 개짓거리를 하느냐면 예. 김건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건희 지난번에 이 법카 사건을 터뜨릴 때도 김건희 때문에 터뜨린 거예요. 자, 당시 그때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상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여사랑 다니면서 둘이 같이 다니면서 막 소론 들고 이래. 예. 윤석열은 지 혼자 막 했어. 왜? 김건희가 그 당시 한참 개사관이 뭐 이런 것들 학력 위전이 때문에 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할 때거든. 그때 막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가 나오지 못할 때야. 그런데 김혜경 여사 나 손흔 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 이재명 쪽으로 갖는 거야.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학력 위조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혜경 여사를 주저앉혔어야 됐어. 그래서 나온 게 법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실상 거의 조작을 한 거죠. 검찰들이 실은 이런 짓을 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요 인물의 주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꼬셔요. 긁어. 야, 너 고생 많다며. 야, 근데 뭐 그 아줌마 좀 성깔이 한 성깔 한다며. 아니 고생 많겠다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씨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야 그러지 말고 말이야 확 찔러버려. 내가 연결시켜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제가 알아요. 나한테는 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없었겠어? 야 진짜 야 나한테는 형 삼성에서 혹시 뭐 자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삼성이요? 뭔 삼성? 그러니까, 아 형이면만 적어도만 상무 정도 자리 받지 않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주는데? 그래도 거기는 2, 3억씩 주지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에이 3년은 보장을 하겠지. 자, 그냥 던져 있는 말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뭐 어째야 되는데? 아니 뭐 형이 뭐 아는 얘기 좀 뭐 세게 한번 터트리고 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나한테는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뭐 잘 알지는 뭐 알 못하지만 그 조명현이니 뭐 여기 몇 사람들 자기가 공익 제보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 조명현 씨만 해도 공천 받을 뻔했잖아. 공천 달라고 자기가 공천 신청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도 보면은 결국 김혜경 여사를 주저앉혀야지 선거운동에서 유리했던 거야. 당시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한 사람이 시민으로 있겠다라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선거운동에도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여사랑 같이 선거운동 다녀. 그럼 얼마나 대비가 되겠어요. 그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부부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주저앉혔어야 됐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 공작이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건희는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근데 김혜경 여사는 조용해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 비교가 되죠.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전형적으로 트럼프 같은 놈들이 쓰는 방식인데, 트럼프가 힐러리를 주저앉힐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어떤 방법 썼죠? 전부 다, 야, 트럼프 대가리 든 것도 없고 말이야. 좀 무식하고 말이야. 좀 애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나왔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힐러리가 실수하는 장면을 모은다든지, 힐러리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힐러리가 뭐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일부러 터뜨린 거예요. 근데 깜냥 그 사이즈로 보면은 힐러리 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치한 그런 수준인데, 그 트럼프는 봐라, 힐러리도 이런 흠이 있지 않냐. 나만 흠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사소한 걸 부풀려서 막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 몇 억 달러씩 뭐 세금을 떼먹었다든지 이런 얘기인데, 힐러리는 뭐 카드 잘못 긁은 거야. 우리랑 비슷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요. 카드 잘못 긁었다든지 기부금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자, 이게 트럼프가 쓰는 방식이고요. 특히 이 옛날 같으면 그 공작기관, 정보기관에서 흔히 쓰는 공작수법이 옛날에 안개부 이런 데서 아주 이런 수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지. 검사들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무슨 민주당 쪽에 일어나는 스캔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내부 고발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90%는요, 자발적인 내부 고발자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옆에서 누구 찔러주고 막. 찔른 거야. 몰라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저만 해도 그래요.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고 내 후배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저쪽 끈아뿌린 경우도 꽤 많아요. 정치권 내에서는 이렇게 막 찌르는 경우가 많네. 내가 무슨 자리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많은가 봐요. 아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뭐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혹은 뭐 국힘당이 됐든 자기들이 볼 때 위협적인 인물이 어딘가에서 어느 사회 분야에서 나오잖아. 예. 그러면 그 분야에 자기가 심어둔 그런 사람들을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제 주변의 제 후배나 제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제 바로 위 상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 정보를 얻어내기도 하고 제 뒷조사를 시키기도 하고 그게 어려면은 제 가족 주변에 뭐 붙어가지고 정보를 빼내거나
뭐 동향을 감시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아유. 그게 한참 지나가지고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아, 참 뭐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의 경우도 보면은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에 걸린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턴다면 일반인들도 다 걸릴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득권층이나 저 적폐층은 더 교묘해진 거예요. 적폐들이 더 교묘해진 거야. 사회가 민주화된 것이 아니라 적들의 그 존재 양식이 훨씬 교묘해진 거죠. 전두환처럼 무대뽀나 무식한 그런 총칼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교활해지고 교묘해지고 아주 세밀해진 거죠. 그러니까 군부정권 때는 대놓고 한 거고 지금은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몰래 하는 거고. 그렇죠. 양식이. 예. 그래서 제가 김혜경 여사 그 법카 10만 원 얘기 듣고 이건 전형적으로 공작이다. 이 10만 원을 찾아내려고 그 주변에서 진짜 암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제까지 나의 아주 가까운 비서가 갑자기 다음날 뒤통수를 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예,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 주변에서 미리 암약하고 있든 자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을 회유, 설득했거나. 오늘 그 증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이에요. 목소리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 돌아가신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예, 그거 뭐 진실을 파악한다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판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 사과는 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렇게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 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뭐 그 좀 옥고를 치르다 겨우 이제 빠져나온 지 겨우 이제 그 석방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분이 검찰의 수사와 압박 회유를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단식 투쟁을 하셨어요. 단식을 하셨어요. 며칠? 보름. 보름 대단한데요? 예. 그 단식을 그 전에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단식 보름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못 움직여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검찰이 알았다, 수사 안 할게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사를 그 단식을 풀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예. 그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방이 된 겁니다. 아유.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하면 단식까지는. 그러니까 억울한 뿐만 아니라 이제 위기 의식인 거죠. 잘못하면은 내가 내 동지들을 배신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죠. 안 그랬으면 검찰은 아마 그분을 더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진짜 요즘 그래서 검찰이 나를 요즘에 계속 이래저래 괴롭히고 있는데 확 그냥 경찰청 앞에 가가지고 석유라도 한 뿌릴까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나. 야비한 놈들이야. 저기 검사들은 야비한 놈들이에요. 안 그런 척 한 놈들이 더 나빠요. 차라리 나는 나쁜 놈이야. 그래, 나는 내 족대로 할래. 요런 새끼들은 차라리 솔직하긴 하지. 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는 놈들이 더 나빠요. 지근지근 씹어 먹어버리고 싶어, 진짜. 아유. 열받네.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워졌는데 여긴 열기가 후끈하네요, 방송국이. 예. 다시 우리 재판 얘기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재판 이제 어떻게 돼갔네, 결국에? 이게 지금은까지는 사실 오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네. 오전에는 또 원래 녹취록 얘기가 녹취록 얘기를 안 했네. 예, 그렇죠. 이제 사실 뒤로 조금 돌아와서 녹취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었느냐. 이제 녹취록을 이제 틀어주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 거랑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 거랑 세 분 거 다 따로 하나. 점점점. 그리고 직원이 또 저분 거랑 세 분 거랑 해서 26,000원 같이 결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이분과 저분의 내용이 누구인가? 이분을 지칭하는 게 누구고 저분을 지칭하는 게 누군가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서 씨인지 뭐 김혜경 여사인지 뭐 어떤 모르는 여자인지 이거를 따져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건과 관련된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건과 관련됐는지 안 관련됐는지도 애매한 그런 사안인데 그거를 재판에 증거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오늘 들었다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본 적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은 사람을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이라든지 사물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급박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이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분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혜경 여사를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걸 들어 가지고는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그 동영상이 같이 있는 게 아니면은 정말로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계산대에 보면은 내가 계산하려고 여기 서 있는데 다른 양반이 와서 앉아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거 먼저 계산해주고 내 거 나중에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내 거 계산하다가 다른 사람 거 먼저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와중에서 이분 거 저분 거 이분 거 저분 거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은 하필 그때 다른 분 계산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 거 계산인 건지 또는 나는 줄 서 있는 거고 앞에 사람 계산하라고 있는데 앞에 사람 계산하는 걸 녹음하고 있는 건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명명 같은 사람 아예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제보 꼰지르려고 했던 사람이다. 예. 자 그런 사람 같으면은 자 이랬다 쳐. 여기가 계산대예요. 계산대에서 계산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내가 계산해 주러 갔는데 여기 강지호라는 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계산을 한참 하고 있어. 나는 내가 계산하려고 녹음하려고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저걸 녹음해도 되겠는데 싶으니까 이걸 녹음해 버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이래도 티가 안 나요. 이분 거 저분 거 했으면 그렇죠.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지호 씨가 말한 거는 이분이 누구냐, 저분은 누구냐 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녹취가 정말 사건과 관련된 녹취인지 다른 건에서 녹음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도 뭐가 나와가지고 몇 번 테이블이시죠? 라는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누구님이시네요?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분 거는 뭐 포장해 주세요 할 때 갑자기 김혜경이 내 거는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그런 게 나와야 확실히. 되죠. 네. 하다못해 몇 번 테이블이시네요? 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분 저분이 했으면 솔직히 이게 재판과 관련된 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도 녹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를 재판에서 했다고? 네, 그 얘기 재판에서 하고 이제 녹취록을 실제로 틀어준 것도 있습니다. 틀어준 것도 있다. 틀어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분 55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직원이 영수증 따로 드릴까요? 여자가 네 이럽니다. 그리고 16분 15초에 직원이 가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또 여성이 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네를 지칭한 게 누구냐? 김혜경 여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이 한마디 가지고 누군가를 특정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로 무슨 특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소리도 그나마 잘 들리지도 않아. 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전 재판 같은 경우에는 틀어줬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후 재판에 조금 소리를 키우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이거를 녹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던 네는 들리고 두 번째 나온 네는 안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판사님은 다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제가 되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라는 부분도 누가 말했는지 확실치 않다. 그렇지. 심지어 하나는 내가 들었는데 그 내가 김혜경인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그거 특정 줄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뭐 여성들의 목소리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대답으로 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상당히 그리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되었다면 내가 만약에 판사라면은 이거는 도저히 증거로 쓰기가 어렵다. 너무 해석의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이분 저분 하는데 이분 저분이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고 이게 정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녹취록인지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뭔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이거는 법정에서 못 씁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직접 재판장이 직접 들었잖아요. 누구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좀 수상하다. 수상쩍다. 이게 참 답답해지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런 증거가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이 정도 증거는 법정에 못 나와요. 이거는 법정에 못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딱하니 법정에 나왔다는 것조차가 웃기는 거고 법정에 나왔는데 판사가 이걸 걸러내지도 않고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네요. 선배님 땀 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또 열받기 시작했어. 어떡하니? 벌써 지금 1시 25분이 됐는데 예. 열을 내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내용이 한참 남았는데. 한참 남았습니다. 예, 그래도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또 좋겠죠. 예. 자, 강지우 기자 오늘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또 밤늦게까지 생방송에 또 참여해 주시고 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출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네, 강지우 기자가 나날이 일치월장 실력이 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유원희님께서는 판사가 타야지라고 하셨고 영인야님께서는 별게 다 참 증거라고. 예. 자, 이 얘기는요 장용진 TV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요. 이런 취재는 우리 강지호 기자니까 해오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판사님께서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풀로는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취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해서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도와준 거고 저는 이게 피고인에게 어떻게 되든 사실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라고 마지막에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워딩 자체가 제가 손으로 받아 적은 거라서 완벽하진 않는데 약간 이런 취지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 배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간 좀 실수하는 바람에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을 줬다라는 점에서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있고 여기서 제가 느꼈었던 게 사실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어떻게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위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점이 많겠구나. 억울을 할 겁니다. 검찰로부터 엄청 회의와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예. 해요. 자, 참 오늘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답답해지네요. 그래도 이제 속 뻥 뚫릴 내용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강지호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재판 때 보겠습니다. 네. 아이쿠, 예.